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답보 상태인데다가 송영길 대표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쫓겨나자 어제 급히 일정을 중단하고 광주를 찾았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호남 소외론을 언급했습니다. 야당에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이재명 후보의 광주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육체적 생명을 준 거는 저의 어머니지만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가 낳은 사회적인 아들입니다. 그렇죠? 성남의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호남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비판한 이재명 후보.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유능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김문식 교수님,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몇 달 사이에 극과 극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광주에 급하게 찾아가서 지금 심상치 않은 지금 호남의 민심을 이제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꺼내서는 안 될 사실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정희 정부 시대에 지나면서 군사독재 기간 동안 영남 호남의 지역차별, 지역감정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게 악화가 됐었습니까? 근데 그게 그나마 민주화된 이후에는 다 사그라졌고 지금 잠재되어 있지만 일단 해소가 된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여당의 후보께서 광주에 가서 호남의 민심을 다시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구닥다리 지역 감정을 다시 호소한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 또 대구 가서 또 안동 가서는 또 박정희가 훌륭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현장에 모인 청중들, 그다음에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맞춤형으로 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화면에 나오고 기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호소해야 될 대상에 맞춤형으로 하더라도 원칙과 일관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른 당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떤 게 가장 큰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예. 이재용 다음에 일관성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에 일관성이 없다. 사라진 거니까 예. 여기 가서는 이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이 이야기하고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바꾸고 오늘 했던 얘기 내일 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스러움이 있으면 그나마 성남시장하고 힘들게 어렵고 성장하면서 경기도지사하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의 아웃사이더가 와가지고 하는 거 오,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되자마자 이게 어떨 때는 친노를 끌어안고 어떨 때는 조국의 강을 건너고 어떨 때는 열린민주당 합당을 해야죠. 어떨 때는 국토보유법에 이야기해야 되죠. 어떨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해 줘야 되죠. 예. 호남 가서는 저 지역차별 이야기하죠. 대구 가서는 박정희 찬양하죠. 이게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봐요. 제가 이거 예. 한민수 단장님 계시지만 예. 제가 볼 때 제3자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는 바로 그 일관성의 부재와 너무 말 바꾸기가 가전 국민들의 불신. 저는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저는 가장 지금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저 광주의 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소외론이다. 네. 한민수 부단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일관성의 문제도 있지만
조금 전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에 갔더니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들이고 노동자는 다 호남 사람들이더라. 이런 그냥 지역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런 뭐 비판들이 있으면서 예. 야당 대표는 뭐 정신 나간 정치인이라고 옛날에 너무 막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점은 차원은 이따 아니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후보가 이제 여기 가서 본인의 이제 경험, 특히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은 후보를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큰 사건이었죠. 근데 당시에 이 시기가 박정희 정권 시기가 후보가 이제 안동에서 이제 성남으로 모두 가족들이 옮겨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모두 형제들이 이제 그 공장에 취업을 하지요. 이때 이재명 후보도 취업을 합니다. 해서 본인이 초등학교만 나온 상태에서 13살에 공장에 갔는데 본인이 경험을 이때 당시에 느꼈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뭐 모두가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차별했다 그런 표현은 아닌 거고요. 이 느낀 점을 얘기한 거고 예. 또 뭐 우리가 이 발언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 사실을 본다면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서 사실 정권의 유지 지탱 수단으로서 지역별 차별을 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70년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뭐 자원과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발전시킨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뭐 호남 같은 경우는 열악한 부분이 있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7월에 고향 안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영남 역차별론을 꺼냈습니다. 과거 한때 군사 독재 정권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 전략으로 차별을 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영남 지역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어느 편 소속이냐를 따지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께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호남에서는 호남 소외론을 얘기했는데 영남에서는 영남 역차별을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죠. 말에 대한 일단 신뢰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쪽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뭐냐 정체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는 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이런 지역 감정을 그래도 어떤 정도 수습을 해와서 그나마 이제 이번 뭐 선거부터 같은 경우는 지역 감정이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죠. 예전에 제가 취재할 때 와 있을 때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JP가 충청 핫바지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그냥 선거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부산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호남 민심이 얼마나 그때 또 들끓었습니까? 그거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치권이 정치 지도자는 이런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 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별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개발을 한 이유가 보면 당시에는 중국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일본하고 산업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당시 호남 지역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농업적인 기반을 일단 호남 쪽에 중심으로 하고 산업적인 기반을 이제 이 부산이나 이렇게 TK, PK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의 지역 감정으로 특히 5.18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정권 교체가 되면서 지역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달빛 동맹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구벌과 빛고울의 동맹을 통해서 경북지사와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장 등등이 함께하는 달빛 동맹까지 하고 있는 민간 차원에서 이 지역 감정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온 분이 지금 이 광주에 가셔서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자기 경험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광주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다르죠. 또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또 TK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TK를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예. 아, 저 때 이야기한 거는 그걸 진짜 믿으셨나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불러일으키면 우리 국민들만 더 괴롭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영남 역차별론에 대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점도 함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수 부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민수 부단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소외론에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이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호남 시민들이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역 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팩트가 찔리니까 당황했느냐, 말이 험해졌다. 이렇게 또 반격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 다시 한번 재반격을 합니다. 경상도 가서는 역차별, 전남 가서는 호남 소외론, 전라도 가서는 충청도 가서 한 말씀 하시면 트리플 크라운이다까지 이렇게 거친 설전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소정석 국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정신 나간 정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그렇게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번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은 대선 자체가 2012년 대선 때부터 이른바 세대 대결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번 3월 9일 대선에서 아마 그거 굉장히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간 대결 구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사라져 가면서 오히려 세대 간의 이러한 차이점, 세대 간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인데, 이 상황에서 지역을 매개로 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이제 하나의 그냥 이것이 구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뭐 과거의 경험이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장소에서 이 정치 지도자의 말이라는 것이 해석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최근에는 오히려 전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말 실수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감옥 발언도 그렇고 이번 발언도 예. 계속해서 좀 말 실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러한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좀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호남의 전 가정에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를 전달하면서 호남 인식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호남의 고민은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5월 광주에 대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호남의 미래를 걷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 2021년은 정치 격동의 해였습니다. 2022년 이번에는 지역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그 파격으로 정치 혁명의 기치를 호남에서 이어주십시오.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긴장까지 하는 건 아닌데요. 예. 윤석열 후보에 저렇게 편지 보내고 하는 거는 예. 뭐 좋다고 봅니다. 어느 편지를 선거법상 보낼 수 있는 유권자의 10%를 모두 호남에만 보냈다는 기사까지 그렇죠.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애정을 보이고 근데 뭐 전두환 찬양 발언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예. 그 지역 주민들도 우리 호남인들도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아까 이재명 후보의 그 이제 호남 이른바 그 붙여진 발언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누굽니까? 그 경북 안동 출신으로서 TK 출신 아닙니까? 민주당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그것도 민주당이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 본방에서 활동해온 분인데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 내랄지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역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발언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안동 가서 얘기했다는 역차별 발언은 아까 앵커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경선 초기였습니다. 예. 지난해 7월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후보들이 약간은
당시에 좀 과장되게 공격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후보의 말씀은 그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이 영남 쪽이 상당히 집중 투자가 되고 뭐 중공업 정책으로 컸었는데 네. 그 이후에 수도권이 비대지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뭐 지방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를 밝혀줍니다. 예, 호남 소외론 관련 논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